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우종승입니다. 2022년 이민년 벌써 구정도 지났고 입춘도 지났습니다. 입춘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코로나, 특히 최근에 오미크론 폭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도록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자기 관심 분야를 찾아서 공부를 하시거나 정보를 입수하는 것도 유용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커스 기획 첫 번째로 안성시 생긴 이래 최대의 산단이 들어온다는데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현재 상태가 어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발표는 발표로서 끝나는가, 발표하고 나서 흐지부지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안성시 보게면 동신리가 여기입니다.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동신리인데고 여기가 안성시청이고요. 안성시청 앞에 저희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게산단, 안성 보게산단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안성맞춤 IC가 있고요. IC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적 편집도상 보면은 동신리 48만 평이 들어온 데가 국토계획법상 생산녹지, 그 다음에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국토계획법상 생산녹지인데 하지만은 그 하위법령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 옛날 말로 절대농지입니다. 그러니까 연한 연두색이 아닌 진한 연두색입니다. 이 부분. 이런 부분은 그 큰 집객시설 산업단지나 아파트 부지가 들어오기가 쉽죠. 그래서 이 부분에 개인이 투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산업단지나 아파트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오기가 쉬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안성시는 아시다시피 11개 면에 한 개 업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안성시 최대 산단이 들어온 데는 보게면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산단이 들어온다는 것은 작년 5월경에 발표를 했어요. 157만 제곱미터 48만 평 공영개발로 들어온다. 공영개발로 추진을 한다. 산업단지 타당성을 용역을 추진한다 그랬어요. 작년 5월경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용역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물론 작년에는 안성시 최대 산단, 동신리 산단 이외에 안성 스마트 코폴리스, 미양민 구례리 일대 이 부분에 18만 평, 안성 테크노밸리 양성에 있는 거 23만 평, 그 다음에 안성 제5 산단, 미양민 신길 일대 21만 평, 그 다음에 양성면 방충리 일대 26만 평도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 현재 산단 현황을 보면 21개 산단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동신리 산단은 여기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동신리 산단이 작년에 발표하고 나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짧은 기간, 불과 1년도 안 됐지만은 확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48만 평 공영개발로 개발한다 발표를 했어요. 발표하고 나서 용역을 준다 그랬어요. 용역을 줬을까요? 예,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그리고 용역 내용이 기업 설문서 작성, 그 다음에 의향서 확보, 관련 통계 자료를 작성을 했고, 의향서 확보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안성시에서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 배정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 8월에 용역 조사가 완료됐고, 그리고 작년 10월에 경기도 농업정책과하고 농림축산부와 그 땅 농업진흥지역에 관련 협의를 했어요. 농업진흥지역이었죠. 절대농지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 경기도 산업단지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현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공공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양해각서를 안성시와 체결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양해각서는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각서는요, 일반 민간인 각서하고 차원이 틀려요. 양해각서는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하는 거는요, 거의 본계약으로 이어질 때 상당히 중요한
입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각서라도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2, 3월에 또 그 다음에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을 신청을 했으니까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랬죠. 물량 배정이 이제 최종 승인이 나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지정계획 고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산단이 안성시에서 추진을 하지만 안성시 자체만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위 기관 경기도와 그 다음에 국토부 그 다음에 한국산업단지공단 그 다음에 농림축산부 이런 데하고 전부 다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2024년 2년 뒤에 산단 승인을 받고 또 2년 뒤에 착공을 해서 또 2년 뒤에 2028년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단 발표하고 나서 7년 정도 되면은 준공을 하겠다는데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 산업단지 이런 큰 산업단지 공영개발은 적어도 10년 안에는 완공이 됩니다. 지금 안성시 양성에 하나테크노밸리 23만 평이 그전에는 제일 컸었는데 이것이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영개발은 10년 안에는 추진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해각서를 추진을 한다는 내용을 그 팩트를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5,400이고 2028년 준공 목표다라는 게 실제 그 지역신문에서 발표를 했고요.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앞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만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이 산업단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유치를 많이 하겠다.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요즘 2050 탄소 중립 정책,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정책 때문에 난리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태양광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화력을 없애고 화력을 줄이고 그래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스마트팜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그 컨셉이 조금 틀립니다. 일반 산단하고. 그래서 안성에서 진짜 산업단지가 왜 중요한가? 이 토지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큰 흐름이 안성시가 진짜로 땅값이 오르는 이유, 진정한 이유,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통 부분 안성시 IC가 내고 들어오는 곳하고 산업 부분이라 그랬죠. 그 중에서 산업 부분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모계면 동신이 산단이 제일 규모가 크고 제일 야심찬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성의 기존 산단은 21개 126만 평인데 이 크기가 SK 반도체 클스터 용인에 있는 거 면적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추가로 얼마? 155만 평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민영개발은 제외하고 공영개발만 거의 공영개발만 150만 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약 280만 평이 됩니다. 280만 평이면요. 신도시급이에요. 신도시급이요. 보통 1동탄, 동탄 1신도시나 평택 고덕 신도시가 삼성전자 120만 평 빼고 나면 300만 평입니다. 그만한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모계면 동신이 산업단지가 어떻게 앞으로 야심차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는 항상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 투자하는데 큰 흐름이 있어야만 그 맥을 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동신이 산단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불과 발표한 지가 1년도 안 됐지만은 야심차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토지라는 것은 그리고 고속도로는 지금도 도면에 보시면은 지적도상 보시죠. 이 고속도로가 이미 다 잡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하고 산단 이 부분은 상당히 안성에서 중요한 개발 요소이자 안성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발 요소이자 토지 투자의 하나의 큰 그 흐름입니다. 토지 투자하는데 방향제이기 때문에 지금 큰 맥을 짚으시기를 바라면서 토지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동신이 최대 산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들여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